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스테. 여러분을 이 슈리베다에서 뵙는 게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총 한 6회에 걸쳐서 쉬우면서도 도저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가게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해서 도움되도록 좀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행복은 여기 바로 우리 여기 마음에 있어요. 마음의 종착역이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냐면은 뇌에서 바깥을 보고 판단해서 먹고 자고 그다음에 여기서 피곤하니까 쉬면서 자면 이 마음이 심장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면서 잠으로 되고, 만약에 이 마음이 심장에 들어갔는데도 이 뇌에서 각성이 있고 하면은 그분은 성인이나 깨달은 분이고 수도자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에서 깨면 다시 여기서 마음이 심장의 빛을 통해서 위쪽으로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자기 인생을 쭉 꿈을 행복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역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을 찾다가 못 찾으면 또 찾으러 오고, 그러다가 찾으신 분들은 천상세계로 더 높은 행복을 찾아서 가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은 바깥에 있는 세상 남한테서 절대 찾지 마시고요. 내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성인들이 고구정량하게 얘기하고 뭐 하는 것도 아무리 들어봐도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이건 내가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느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이 뇌과학에서 이성의 뇌에서 감성의 뇌로 느낌이 들어온 다음에 심장으로 잠수하는 거죠. 마음이 심장 쪽으로 잠수를 해서 심장을 일으켜서 고향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복이 나오면 바깥으로 표출이 돼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왜냐하면 본인이 행복하게 보니까. 웃고 행복한 사람한테 욕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도 화사하게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질투하고 누구는 저러고 뭐 무슨 금수저, 그거는 이 마음 공부하는 데는 아주 거기서는 본인 찾으시면 더 힘들어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생각하는 게, 이 마음은 생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낮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몸을 위해서 바깥으로 향할 때는 마음을 쓰시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걱정이나 힘들거나 너무 행복하거나 너무 괴롭거나 할 때 속으로 들어와서 생각을 잡아버립니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 다음 일이 잘 진행이 됩니다. 매 순간. 그래서 자꾸 뭐 선사들도 here and now 이러는데 그냥 현재를 떠나지를 않게 돼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없을 때는 극단적인 과거하고 미래 쪽으로 마음을 분산시켜가지고 본인한테 또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끌어낸 상태에서 바깥에 과거, 현재를
계산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왜냐? 현재의 기반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뇌과학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의사인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뭘 보더라도 전부 해부학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도 해부학적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거, 그걸로 쭉 설명드리면서 뇌과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마음 공부하는데. 왜냐하면 이성에서 감성으로 느낌으로 해서 쭉 심장으로 들어가서 행복을 얻었으면 다시 뇌로 와서 그거를 바깥에다가 사랑으로 보내는 거. 그게 한 사이클입니다. 그거를 사이클을 제가 계속 코너마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종합해서 한 사이클로 자전거 바퀴 가듯 계속 돌아가면 바퀴 가는 대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될까?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훌륭하신 성현들이 나온 거는 사기입니까? 결코 안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마음하고 몸하고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은 숨입니다. 그건 이제 또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 처음에 제가 이제 이것저것 많이 강의를 안 해봐서요. 약간 뭐 이렇게 썸마리한 거는 가끔씩 말씀드리고 언제든지 뭐 의심 나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행복은 결코 밖에서 못 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이다, 명예다, 뭐 권력이다. 그걸 평생 얻었으면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모든 것은 빛하고 똑같습니다. 사이클로 갑니다. 높은 게 있으면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다시 올라가니까.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자기가 돈, 명예, 권력으로 얻은 행복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반드시 불행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복을 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고통을 본인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클을 하시면 쫙 들어가서 이 사이클을 그대로 바깥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심장에 있습니다. 이 심장이라는 게 여기 심장, 왼쪽 심장이 있는 그 해부학적인 심장이 아니라 영적인 심장입니다. 체험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부학적인 거, 그 다음에 마음도 저는 또 해부학적으로 의사니까 꼼꼼하게 또 파고 들어가서 왜 끝까지 물고 들어갑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늙었는데요. 찾다 보니까 하나만 찾다가 지금까지 보입니다. 한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할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뭐 평생 이 인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두 해가지고 완전히 거지 같은 몰골에서 눈은 빛이 막 안광이 깨끗하면서도 막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분들이 그런 행복을 그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일단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이 반응하는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제가 썸마리한 거는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무서운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안 보이거든요. 뭘 해도 우리가 의식 세계에서 아무리 해도 그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한 수행자가 깊게 평생을 막 이것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를 들을 때 어마어마한 평생을 걸고 했는데 그 확률이 얼마냐면 100만 명 중에 1명꼴입니다. 그것도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빛을 보고 마음의 빛을 보고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게 100만 명 중에 1명이고 그 중에서도 그 속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만큼 멋있습니다. 이거 끝이 없이. 왜 끝이 없이 왜 그러느냐?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은 뭐냐? 지금 사는 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주위에도 이타적인 사랑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좋게 봐주면 저도 좋게 보듯이 그 서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안 보이는 것들이 무서운 게 예를 들어서 처음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서 인비지블 핸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뒤에서 그 메이저들이 손으로 돈 조작해가지고 하는 그 경제가 또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새 감염 때문에 그러는데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외에 이제 지금 방사능하고 생화학 무기까지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전쟁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이건 또 우리 몸을 다 망가뜨리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무분별하게 생활해가지고 기후 변화가 오는 온도나 바람,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를 잘 안 보이는데 그게 이 지구를 다 부셔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몸에 영향을 주는 전염병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아시면은 몸에 대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알면 마음 공부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에는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천연두가 있는데 이게 인도에서 나타나서 아테네 로마로 해가지고 남미 쪽에 가서 잉카하고 마야 이 민족들을 다 몰락을 시켜버립니다. 유럽 그 스페인 침략군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흑사병은 중국의 운남성에서 생겨가지고 원나라가 유럽을 침공할 때 갖고 들어가서 유럽을 침공하면서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흑사병으로. 전쟁보다도. 그때 유럽 중세가 무너져보고 그게 바로 근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에 한창 전쟁 중에 이 독감이 한 2달 내지 3달 창궐하다가 사람이 다 죽어나가면서 전쟁이 바로 끝나게 됩니다. 무서운 것은 이렇습니다. 전염병이 무서운 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비드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요. 지금 3년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이게 스스로 막 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면역력하고 백신을 교묘하게 회피해가면서 진화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눈에도 안 보이는 그 바이러스가 두뇌도 없고 실험실도 없이 이 인간하고 인공지능인 AI를 갖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되게 세균은 세포 바깥에서만 기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나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들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이 무서운 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 고수입니다. 최고예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코비드 바이러스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고 막 전부 다 학계에서도 예측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생각대로 또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에 새로운 변종이 사람의 마음에 침투를 해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보이는 특이 돌연변이인 푸틴 바이러스가 출현했어요. 그래서 이 푸틴 바이러스는 보이는 것은 모두 아주 콩가루가 됩니다. 무지막지한 바이러스죠. 그 외에 역사적으로도 이제 징기스칸 바이러스가 유럽을 다 부셔놨을 때 아주 치를 떤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중국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몽고는 내몽고 외몽고로 분할돼 가지고 이 후손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말 책임감인지 뭔지 몰라도. 그리고 또 나폴레옹 바이러스하고 히틀러 바이러스에는 공통점은 둘 다 최후가 불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에서 왔느냐? 근본 원인은 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응용해서 쓰면은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요. 이걸 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면은 본인이 행복하기 때문에 남도 행복해지는 거고요. 근본생에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우리 인류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아프리카처럼 시족 사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각자 살다가 좀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웃집이나 이웃한테 가가지고 물물로 교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게 되니까 저런 사람도 있고 나는 어떻네? 그래서 서로가 외모도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좀 잘 살아. 그래갖고 선호하고 아주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질투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부족이 흉년이 걸렸다. 그럼 먹을 게 없으니까 이웃 동네나 부족으로 침략을 합니다. 그게 모여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근대 사회가 되면서 전부 도시로 집중을 하면서 인구가 밀집돼 가지고 환경 오염이 되고 또 전염병에 취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전염병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공포스럽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몸하고 이 전염병하고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몸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그거를 조금씩 이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은 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심장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 동양에서는 도인이라고 합니다. 심선 도 닦는다. 그게 도입니다. 그 길이 옛날부터도 쭉 이 동양에서는 좋은 공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통 이쪽에 있는 심장이나 이거는 눈으로 다 볼 수도 있고 수술해서도 볼 수 있고요. 근데 바로 옆에 오른쪽 쪽 이쪽에서 심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대충 양쪽 이 젖꼭지를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왼쪽 젖꼭지에서 한 10cm 정도, 그러니까 한 2마디 정도의 이런 심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 여기서 이렇게 불 붙이면서 나가죠. 그거 보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위치의 크기가, 색깔이랑 빛이. 그 빛은 조금 너무 세고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어떻게 되냐면 심장에서는 그 원래 빛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 빛이 만들어져 가지고 위쪽으로 뇌로 도달해 가지고 그 뇌에서 빛을 받아 가지고 반사가 되면서 바깥을 보고 아 이게 뭐다 그러면서 여기서 센서가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입, 몸 거기서 센서로 느껴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몸을 유지하면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에서 빛이 올라와서 여기서 뇌로서 빛을 비칠 때 그때 이제 생시 이제 지금 평소에 같은 생활이고요. 이게 다시 들어와서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 앉아 있을 때 명상할 때 가만히 앉아갖고 집중할 때 심장에서 빛이 올라와서 머릿속에서 그게 지혜로 바뀌면서 쫙 보면서 이제 나중에 삼매로 들어가는데요. 그다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했는데 목이 툭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삼매가 아니고 명상도 아니고 잠입니다. 목이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자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놓습니다. 목이 툭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때 그 마음자리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빛이 이제 뇌에서 이제 바깥으로 투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과 세계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은 빛으로 거기서 보면서 반사돼서 들어오는데 이 대상들이 그 밖에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그 밖에 있는 이런 컵이나 뭘 해서 봐서 이게 딱 봤을 때 무슨 소리냐 밖에 있는 건데 이게 쳐도 소리 나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크린이 돼 있어요. 뇌 속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 스크린에 모니터 같아 똑같이 이 센서를 IoT 같은 센서로 해가지고 뇌에서 빛으로 그게 모니터가 뜹니다. 저거는 사과, 저거는 산, 뭐 돈,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밖에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아마 저도 앞으로 자꾸 말씀드릴 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 자꾸 이제 공부하면서 그 맛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거 알면 상당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잡념과 잡생각이 다 없어지고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다가 심장으로 들어가면 유레카가 저절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물건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거를 보면서 모니터를 하고 그거를 무의식에다가 저장을 해서 다음에 또 나오면 저건 사과야. 전에 봤던 거. 그러니까 새로 나온 거는 이름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부시맨이 걸어가다가 하늘에서 코카콜라 병이 떨어졌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건 이게 뭔지 몰라요. 그거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밖에 있는 거냐? 이제 만져보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지혜의 눈으로 보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두뇌에서 그거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나중에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요 하나하나 좀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자원 이렇게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첫날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심장은 오른쪽 여기 쪽에는 영적 체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발전기처럼 심장 박동도 유도시키고 호흡도 하게 하고 거기서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심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단지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빛을 심장에서 빛이 올라와서 이 빛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요. 이 보통 우리가 햇빛을 받고 낮에는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빛을 보고 거기에서 이게 밤이 되면은 빛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어둠을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햇빛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밝음이 있으면 햇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없어지죠. 근데 어두운 거는 또 햇빛이 없기 때문에 서로 극단으로 돼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빛은 어둠도 보고 밝음도 보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면도 보게 되고 밝은 행복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으로 바깥을 볼 때 햇빛을 받아가지고 심장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깥에 있는 물건을 볼 때 그거를 스펙트럼으로 가시광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게 하나로 합치면 백색광이 백색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벚꽃인데 벚꽃을 이렇게 나 목련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벼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얀색도 묻지도 않고 그냥 목련 같은 거 보면은 엄청나게 얇은 막같이 된 게 여러 겹이 돼서 그게 빛을 잡아가지고 하얗게 보이는 거지 반사가 돼서 그 속에는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색광이라는 거는 빨주노초 파남보고 합치면은 백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빛을 받아가지고 심장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두뇌로 오면은 여기에 프리즘이 있습니다. 뇌 속에. 그러면 여기서 프리즘을 통해서 그때 빨주노초 파남보로 딱 치면서 IoT가 작동하면서 센서가 세상 살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막 좋아하는 건 좋은 때를 집착하고 싫으면 싫다고 그러면서 하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거를 쫙 보면서 백색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빛이 순수한 빛이 옵니다. 그 밑에는 에고도 만들고 이런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빛도 올라와서 거기서 두뇌에서 반사가 됩니다. 그때 백색광이 되는 맑은 빛이 있을 때 사람은 선하게 되고 그 사람의 그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들어가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항상 이 심장에서는
세 가지 빛의 반사가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프리즘 통해서 반사될 때. 근데 화를 좀 안 내고 잘 편안하게 누구랑 사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순수한 마음이라고 그래서 사트바라고도 하고요. 사티라고도 하고, 그건 나중에 또 잠깐 다음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주로 이루는 그분은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분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거는 내 것이야. 보이는 대로 저건 내 것이야. 밖에 있는 거 없는데. 그걸 내 것으로 치면 그때부터 이제 투쟁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회광반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들여놔라. 자꾸 들어오면 거기 행복의 샘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심장에서 빛이 올라와서 이쪽으로 뇌로 갈 때 그때 심장에 그 매듭이 있습니다. 그게 조그만 구멍으로 있는데 이게 원래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통해서 올라온 게 뇌에서 에고를 만들어냅니다. 나의 것. 이건 전부 자아다. 내가 먼저다. 본인은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럴 때가 바로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심장은 모든 게 일어나는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왜 힘들고 왜 이래 그럴 때 바깥에서 그렇게 사유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쪽으로 내면으로 돌리면 굉장히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에서 이제 빛이 심장 매듭이라는 그 작은 점에서 에고가 생기면서 그때 이제 이게 외부 세계로도 막 나타나고 내 쪽으로도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힘, 이제 바깥으로도 나가고 안으로도 들어오는 그러한 미세한 차원에서 그거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대단합니다. 우리는 맨날 모든 것을 바깥으로 마음으로 쏟아냈죠. 영화 보면서도 그냥 보고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 배우의 캐릭터와 상황을 빠져가지고 막 울고 웃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크린은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고 그 스크린이 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보면서 그 배우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더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깥으로 외부 세계로 나왔다가 안쪽으로 걷어들이고 그러한 힘을 그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물리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 뇌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뇌에 있습니다. 심장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제가 자꾸 좀 깊게 들어가려고 그래서 지금 차단하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거 6회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기브 앤 테이크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숨도 그렇지 않습니까? 숨은 들이쉬면 들숨이죠. 들숨하고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은 들어왔다가 나가야 됩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그럼 음식은 어떻게 해요? 먹으면 어떻게 해요? 못 나가면
죽습니다. 옛날에 이시조선에서도 학문이 막혀서 나온 애가 왕자인데도 죽듯이 먹으면 반드시 배설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맨날 바깥으로만 내보내고 바깥에서 찾고 허영 내가 뭐 이 세상의 끝을 찾으러 가야겠다. 과학은 뭐 있습니까? 끝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주 뭐 발사하고 대단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주의 끝을 알 수가 없고 계속 지금 우주는 팽창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경전에도 옛날에 나온 거 보면 우주는 수축을 했다가 팽창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우주를 인간이 감히 가서 뭐 무슨 희귀원소 가져오고 뭐 어디에다가 화성에 보내고 한번 잠깐 공중부양하는데 뭐 600억씩 내고 들어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주는 절대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심장은 저하고 똑같아요. 블랙홀하고 우리가 있는 은하의 블랙홀 같이 심장도 똑같습니다. 블랙홀 거기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있음으로써 이 우리 은하가 살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 좋은 것들 그냥 돌연변이 같이 막 돌아다니는 위성들은 또 거기서 다 청소하고 해결해주고 그러듯이. 근데 거기다 가려면 빛으로도 우리가 한 7만 년인가? 7만 광년 걸려서 가는데 현대 과학으로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가만히 앉아서 블랙홀을 명상을 하면 0.0 몇 초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비합니다. 일단 우주를 전부 파악하고 발견해내려면 일단 심장부터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쉽고 해결되고 뭐든지 상상할 수가 있고요. 과거로도 돌아가서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만났는데 쟤 보면 기분 나빠. 볼 때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기분 나쁘게 보는데 그 사람도 나를 기분 나쁘게 보니까 같이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 본인이 만든 건데 내가 웃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거는 나한테서 나오는 건데 내가 만든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기보다 마음의 작용이 그렇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트러블이 있고 누구랑 관계가 안 좋아 식구들과 그래 뭐가 안 좋아 그러면 그 상황을 일단 뇌의 스크린에다가 우리는 스크린이 2개 있습니다. 여기하고 심장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굉장한 스크린입니다. 이거는 무한대입니다. 우주적인 의식이거든요. 이 2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게 다 없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랑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일단 여기다 부팅을 시켜놓고 그걸 자세히 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감정이 올라오죠. 느낌이. 제가 날 어떻게 했어 해서 뭐 혼자 싸웁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이면 이게 마음을 밑으로 내릴 줄 아는 사람이면 그거를 객관적인 입장으로 그걸 바라봅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내가 뭐가 잘못됐고 뭐 했다는 거를 그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자기대로 마음을 조정합니다.
그래갖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내가 그때 그랬을 때 그 사람하고 말을 안 하고 몇십 년 살더라도 연락만 해도 그 사람은 다 해결됩니다.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서로 이해하죠. 금방 우리는 과거 여행도 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 타임머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해보고 그다음에 와서 현실에서 그거를 만나서 해결. 그다음에 얼마든지 좋은 거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든지 내가 무슨 기획을 하고 앞날을 했던 또 미래로 가서 보고 또 끌어들여. 대신 과거로 들어가서 헤매면 엄청나게 후회만 있습니다. 근데 미래로만 생각하고 현재를 부정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가운데 현실에 있으면서 명상을 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딱 느끼고 머릿속을 비우고 이 창을 여기서 끌어들이고 쭉 보면은 양쪽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트리스 게임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가 있는데 이 커서로 딱 할 때 딱 이렇게 이제 과거, 현재 위아래로 딱딱 치다가 만약에 잘못 맞추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불행이죠. 그와 같이 모든 삶은 양극단에서 가운데로 그래서 중도라고도 합니다만 그와 같은 거를 이 안에서 조종을 하면은 안 다치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양극단을 가지는 말라 이거죠. 내가 그때 갈 때 막 화가 나거나 너무 행복해 막 이럴 때 그 큰일 날 일입니다. 그때 바로 내 극단이 왔구나. 우주의 끝에 왔구나. 이렇게 하시고 바로 그거 보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사이클을 타라 이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오고 뭐하더라도 지금 행복이면 곧 불행이 오겠지. 불행이 곧 행복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되는 게 뇌 속에서 생깁니다. 모든 거를 여기서 조정을 받고요.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이 빛의 근원을 마음 안으로 돌아서면은 심장의 빛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 공부하는데 혼자 이렇게 얘기해도 어느 정도가 이해되셔야지 이제 되실 텐데, 질문 있으면 들어볼까요? 지금 질문이 있으시면은 하시는데요. 정말 우리는 죽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 우리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똘똘합니다. 모두 다 도인입니다. 죽어? 아니 당장 그 전쟁에 나서도 막 그렇게 있어도 우크라이나에 있어도 탈출 안 하고 그냥 집에 그 지하실에 있다가도 죽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나? 저는 그게 보이는데 죽음이 뭔데? 벌써 초연한 겁니다. 제대로 본 겁니다. 밖에 탈출해서 거지같이 사느니 내 스스로 앉아서 내 일화와 같은 푸틴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그거를 백신을 내가 터뜨려서 그거를 막겠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죽는 순간에 고통스러운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분들은 벌써 탈출하죠. 대단한 영웅들입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모든 거를 바깥으로 전쟁이 난 거를 왜 났는가 하면서 계속 반조시켜서 안으로 들여내서
그리고 내가 죽으면 몸이 죽는 거지. 내 심장은 불생불멸입니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겁니다. 계속 이루어집니다. 빛이 어떻게 햇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인데요. 보면은 햇빛은 눈 태워버리지만 못 쓸 거 아닙니까? 기미도 오고. 근데 이거는 봐도 편안하고 은은하고. 그래서 그와 같이 아주 신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저 혼자 참 즐거워서 막 지금 이랬지만은 여러분한테도 뭐 도움이 돼야 할 텐데 만약에 질문이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처음에 이거 제가 이거 앞으로는 준비를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 준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얘기 막 알려드리려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중구난방인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타이틀, 지금이 마음이란 뭐냐? 마음이란 다른 거 숨 쉬듯 들어왔다가 숨을 바깥으로 쉬는데 그동안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한 2, 3분?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인간은 매 2, 3분마다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사는 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사냐? 그거를 현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티. 순수한 마음. 그게 순간적으로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게 바로 심장이거든요. 나는 뭐 이거 좋은 거 먹고 뭐 하고 뭐 따지는데 얘는 여기 앉아갖고 숨을 쉬게 해요. 그러다가 얘가 필요 없어. 그럼 숨을 딱 멈추게 하고 그냥 갑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도 내가 죽을 때 어차피 누구 다 죽잖아. 대단한 철학가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에도 좋은 게 있다는 걸 다 알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배설하듯이 마음이란 뭐냐? 바깥을 향해서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거를 계속 사이클처럼 돌리다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뇌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게 명상이고 그 끝이 삼매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타이틀을 크게 몇 개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과체중에 대해서 네. 이거 벌써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멋있고 모든 거를 다 알지 않습니까? 벌써 문제의 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과체중은 그게 과체중입니까? 그럼 말만 과체중이죠. 그거를 바라보는 게 내가 남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과체중이지. 예를 들어서 저쪽에 폴리네시아 쪽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 같은 사람 뒤에 보면 한 두세 사람도 다 안 보일 정도로. 그럼 누가 과체중입니까? 그 사람은 우리 보고 살 빠졌다고 그러지 자기가 과체중이라고는 안 해요. 근데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짜증이 나고 세상 일이 재미가 없을 때 몸에다가 태클을 거는 거죠.
뇌도 아니고 바로 밑에 있는 마음 들어가는 입구에서 잘못된 거죠. 그러면 저렇게 이게 조금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이 심장 속에는 모든 게 다 맑고 깨끗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는 이 기억이라는 안 좋은 게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으로 남아서 이 세상을 계속 윤회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 속에 마음 속에 그런 습이 있습니다. 업이라고 그러는 게. 그 습관 요게 깨끗이 없어지면 이제 완전히 편하게 되죠. 깨달음이라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자꾸 이 생각을 겉에서 뇌에서 들리지 마시고 그거를 심장으로 딱 놓고 내가 과체중인가 하면은 그거를 간화선하면 화두로 잡고 과체중을 머릿속에다 넣으세요. 그러면 만약 이게 오랫동안 이 과체중에 대해서 생각해왔고 불쾌하고는 몸에서 호르몬이 엄청 나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서 더 먹게 되고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나오고 해서요. 그래서 그렐린이나 뭐 이런 호르몬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럴 때는 머릿속에다가 과체중 딱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나중에 이제 제가 명상을 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이런 과체중 딱 쏘붙이고 그 다음에 눈 딱 감고 속에다가 마음에서 가만히 그걸 쳐다보는 겁니다. 그걸 쳐다보면 돼요. 그럼 뭐 조금 있으면 잠이 와요. 그럼 자면 됩니다. 자지 않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여유 있고 뭐 할 때 또 올라오면 그때는 그걸 왜 그러냐면 저거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뭐 멍 때리게 한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얘기고요. 그런 게 적당하게 여기서 막 번뇌가 왔다 갔다 합니다. 뇌 속에서 번개가 치는 게 번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가 여기서 지금 혼자 싸우는 건 내버려 두시고 그냥 거기다 딱 고정시키고 여기서 아래서 바라보시면 맨날 며칠이고 뭐고 쭉 그게 의심이 쫙 가다 보면 오늘 갑자기 새벽에 아니면 잠자다가 꿈에서 아니면 하면서 올라옵니다. 그럼 그게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게 별로 과체중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별로 편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면 그럼 벌써 여기서 해결해 줍니다. 그 모든 거는요. 뇌에다가 신경 써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러게 또 바깥에 막 이 현상 세계가 막 급박하게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맡기면 됩니다. 이거를 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다가 의뢰하세요. 택배를 일로 보내버리세요. 당신 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알아서 해결이 다 됩니다. 여기 화나는 거예요? 읽고. 그래. 화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나요? 화내야죠. 근데 선생님은 화난 적이 없으신가요? 화를 많이 내고 남들보다 탁월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타고 밑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온 겁니다. 화날 때는 반드시 화를 내세요. 화내면서 우리는 똘똘합니다. 내가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저러다 저 사람하고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가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서 내가 더 좋아진 상태로 안 간다. 그럼 아직도 화를 많이 안 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이기도 하고 다음 생에 또 만나서 서로 죽이고 막 총 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개운하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요. 여기다가 다시 내가 뭐가 화를 그럼 여기다가 총을 한방 딱 쏘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가 됩니다. 총 맞은 아이처럼 거기다 딱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기를 모니터링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건 아주 그냥 오래 수행된 경지인데 여기에 있던 창이요 갑자기 없어집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창이 닫히고 이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막 그냥 얘기 들어도 그래 그래 부동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마구 화내고 내가 잘못했는지도 느끼고 남한테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또 수선하고 또 미래로 가서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체중은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이어지는 연결성이 궁금해요. 이건 굉장한 신중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타심을 가지고 다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낸 얼굴은 성남으로 돌아옵니다. 테니스 공을 살짝 치면 벽에서 살짝 오고 세게 때리면 이마 맞고 쓰러지고 우리가 똑같습니다. 내 마음과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이와 같은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행운을 갖고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마음이 연결이 되고 연결을 자꾸 시키십시오. 그 왜 아바타에서도 이렇게 산에 신령하고 이렇게 줄 가서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교황청에 미켈란젤로인가 그림이 한 천상세계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마주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커넥트가 돼야 됩니다. 뇌 속에 신경세포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건 치매입니다. 이게 연결이 많을수록 생활이 풍부하고 더 좋은 게 나옵니다. 이분은 곧 행복의 길이 앞으로 열려드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할 때 객관적으로 잘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모든 거는 속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를 바라볼 때 내가 기분 좋았을 때 바라보면 그 사건은 좋아. 기분 나쁠 때 바라보면 굉장히 불쾌하죠. 그럼 그게 진짜는 뭡니까? 이 속에서 바라보면 객관적으로 그게 진짜 객관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햇빛이 강하다. 그럴 때 파란 안경 쓰고 나가면 밖이 파래집니다. 똑같습니다. 겉에 안경을 이쪽으로 돌려서 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주관, 객관할 때는 고통의 시작입니다. 내가 이 마음이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 심장 매듭인 에고를 통해서
뇌 속에서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반사되면서 좋아, 나빠, 싫어, 그저 그래 막 이러면서 삽니다. 이건 내 거야, 아니야, 지금 내 거야, 전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에고라는 이 머릿속에 있는 그게 주관이 되고 바깥에는 객관이 되면은 이거는 내가 정복을 해야 돼, 뺏어야 돼, 나는 내가 더 가져야 돼. 이와 같이 이원성이 되면은 그거는 많은 길입니다. 물론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해야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창이 2개 있다고 그랬죠. 뇌의 창하고 심장의 창이. 이게 이제 2개 있을 때는 이원성입니다. 아, 이거다 저거다 비교되고 뭐 하면서 객관이냐 주관이냐. 맨날 싸우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왜 진보야? 나는 왜 보수야? 뭐 이거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달걀 보고 그러는 거죠. 달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객관적으로, 이원적으로 따지면 닭이 있으니까 계란이 있고, 계란이 있으니까 닭이 있는 거죠. 2개가 양극단인데 아까 테트리스처럼 왔다 갔다 가운데서 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가 위에서 가슴에서 뜨거운 게 꽉 하나가 되면 이론성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제 그거를 궁극의 행복의 자리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주관하고 객관하고 이원성으로 볼 줄 아시면은 그건 상당한 레벨로 오신 겁니다. 막 감정적으로 막 화나는 것보다 차분하게 이성의 내로 생각을 하고 리마인드하면 그때부터는 객관이 주관이 그러다 보면 쭉 들어가다 보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쭉 들어가다 보면 이런 하나로 모입니다. 이론성이 됩니다. 곧 그들 쪽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당하신 여러분들 레벨 대단하시네. 마무리하세요. 자, 오늘 막 두서 없이 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하여간 저는 의사로서 아주 깊게 들어갑니다. 뭐든지 왜? 그건 왜? 이게 몸은 왜? 마음은 왜? 근데 왜 2개가 같이 살고 있어? 왜 2개가 숨을 쉬어서 하나가 돼? 이렇게 해서 자꾸 들어가다 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을 향해서 앞으로 저희하고 같이 한번 미스테리한 여행을 한번 같이 가시면 어떻겠어요? 이 봄날에. 자, 감사합니다. 나마스테.